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서 경계감으로 미증시는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마감 후에 나왔던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초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다. 이런 이제 평가 속에서 일단 시간외에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형주들에 대한 시각, 특히 IT주들의 시각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장중에 뭐 당연히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다 빠졌고 러셀 2000 지수도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매도 분위기였거든요. 시가총액 상위가 대부분 다 하락했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보고 나서 움직여보자. 이게 워낙 역대 어떤 기업, 한 기업 실적에 전 세계 증시가 집중했던 사례가 있었나 싶은데 뭐 어쨌든 이것만 쳐다보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뭐 옵션에서 파생 상품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보고 나서 판단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특히 실적 발표 전에 좀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오늘 폭락을 했는데 종가는 뭐 19% 장중에 더 많이 빠졌다 그나마 이제 낙폭을 줄인 건데 이 연차 보고서 제출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큰 문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명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실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보고서 제출이 안 될 때는 기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이슈에다가 이것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이게 또 AI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AI 쪽에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나서 판단해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드디어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매출, 다음에 주당 순이익 전부 다 예상치보다 잘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300억 달러 넘게 나와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주당 순이익도 68센트 정도 되니까 예상치 64센트보다는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 전망도 매출 325억 달러. 예상치가 시장에서는 한 317억 달러 정도 예상을 전망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다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블랙웰 생산 4분기부터 할 것이고 관련 매출이 수십억 달러 정도 나올 거다. 이제 이런 어떤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막 초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한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한 300, 한 10억 달러 이상 막 EPS도 한 80센트 정도 나오면은 깜짝 놀랄 텐데 뭐 이런 것까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정도까지는 아니었네. 그래서 뭐 좀 시간 외에서는 실망하는 그런 문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주가가 좀 강하게 변동성이 좀 컸잖아요. 예, 물론 이제 작게 움직인 적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체로 막 10% 넘게 막 움직이는 데다가 평균적으로 한 8% 움직였고 이번 같은 경우는 옵션에서 걸린 게 9%, 예, 위든 아래든 9% 정도 변동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걸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집중도가 워낙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쇼크로 나왔거나 뭐 서프라이즈가 아닌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평가를 아마 다시 한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된 코멘트들을 보면 큰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던 결과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도 있고 그 다음에 AMD 같은 경쟁사들의 점유율이 조금씩 이제 등장할 거다. 점유가 지금 숫자 자체가 안 보이지만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다. 그렇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우위에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 엔비디아 CFO인데 제가 CEO라고 썼네요. 근데 엔비디아 CFO 같은 경우는 향후에 그 샘플은 블랙웰 샘플은 이제 고객사에다가 전달이 됐고 전달이 돼 있는 상태에서 4분기 이제 매출은 수십억 달러 정도는 나올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블랙웰 관련해서는 조금 뭐 그리고 기존 제품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을 보인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숫자 자체가 되게 좀 놀래줬으면 싶었는데 그냥 뭐 알려져 있는 수치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시간대에서는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4.7% 정도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우리 증시 개장하기 전까지는 뭐 계속 바뀔 거라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시간에는 계속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증시가 좀 신중했던 건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국채 발행 진행이 되는 주간이잖아요. 근데 보통 매주마다 국채 발행은 되는데 이번 주 규모가 되게 많거든요. 2천억 달러 정도 되는 국채 발행이 진행이 되는 거라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조금 흡수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채권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해가는, 저 국채 입찰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식시장은 조금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이렇게까지 집중해야 되나 싶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이벤트까지 겹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증시는 좀 신중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엔비디아하고 연결고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관련해 가지고 이거 가장 대표적인 관련주로 분류가 되잖아요. 주식은 파는데 선물은 샀다.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이중 플레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을 샀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좀 매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든 측면이 있고, 그렇지만 정작 선물은, 주식은 일관되게 하루에 100만 주씩 일부러 딱 맞춰서 파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100만 주씩 딱딱 맞춰가지고 이제 매도를 했죠. 그래서 엇갈리는 어떤 움직임을 해서 외국인들도 어느 쪽으로 갈지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오늘 노출이 됐잖아요.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수급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 부분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보면 사거래일 동안에 매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갔고, 반면에 선물은 꾸준하게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현물 매도한 거를 보면 대략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1조 5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매도의 대부분 다 두 종목이었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은 두 종목 이외에 매도를 안 했었어요.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코스피는 코스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하락 종목 수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고 나서 이거를 치환까지 건드릴 거냐,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잘못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블랙웰 관련해서도 터무니없이 밀리거나 이런 건 또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이거 우린 더 놀래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터무니없이 엄청나게 초악재로 또 작동할 건 아니라서, 시장에서 초반에 어떤 시간의 주가에 대한 반응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 또 어떤 형태로 이후에 좀 빌드업을 하느냐, 이 부분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수도 보면 코스피는 그동안에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월 16일 이후에 아랫단으로 보면 2690 정도, 윗단은 2710 정도, 거기 바깥으로 벗어나면 다시 안으로 밀어넣는 그런 구도가 나왔었는데, 뭐 오늘은 이제 박스권이 깨지겠죠. 이제부터는 이제 박스권이 깨진다라고 봐야 돼서 새로운 방향성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고점과 저점이 최근에 계속 낮아지는 분차트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오다가 어제 막판에 760선 초반에서는 일단 버티면서 꼬리를 계속 달면서 좀 반등 시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워낙 이제 대단한 어떤 뉴스, 시장에서 왕창 이렇게 영향력을 키워놨던 뉴스가 공개된 상태라서 오늘 장에서는 이제 변화가 생길 텐데, 오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전은 이제 저 뉴스 보고서 반응하는 단기성 매매가 많이 작동을 하는 시기라서,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나서 이후에 빌드업을 하는 건 오후에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오후장에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 실적 공개 이후의 반응. 일단 시간외에서 첫 번째, 직후에는 실망이야, 우리는 더 많이 놀래지길 바랬어, 이런 게 이제 나온 게 첫 번째 반응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평가는 그런 쪽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쨌든 블랙웰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은 완화시켜 준 것 같다, 이런 해석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장 숫자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반응한 상태라서 그 이후에 오전장 넘어가면서 어떤 형태로 평가가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그러니까 외국인들 전체 매도에 대부분 다 두 종목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순매도 규모하고 두 종목 매도하고 일치했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동안 또 그러면서 선물은 또 하이닉스 선물은 또 샀었잖아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다음에 코스닥은 6일 연속 하락.
6일 연속 하락이 되었는데 7일 연속 하락은 2014년 이후에 5번인가? 6번인가? 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오늘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게 제약바이오하고 2차 전지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 자체 어떤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시소 게임,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고 2차 전지 빠지고 이런 구도가 됐었는데 시소 관계만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소 관계 속에서 또 수급이 어제하고 그대로 이어지느냐, 좀 바뀌느냐, 요 구도를 보는데 제가 왜 자꾸 시소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순간 시소가 깨질 거예요. 시소 관계가 깨지면서 한쪽으로만 몰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나올 거고, 근데 시소가 계속된다라는 건 뭐냐면 지수가 당분간은 변동성만 보일 거다, 이런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소에서 깨지는 날이 어느 순간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이제 우리는 방향성으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올라간다 내려간다 기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락적으로 가면 빠진다, 한쪽은 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올라가는 쪽은 올라간다, 한쪽은 쉰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 균형에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 관계를 보면 엔비디아가 박스권일 때 하이닉스는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보시면 저 구간에서 되게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랫단 17만 5천 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그 선에서 어째 튕겨서 올라갔던 상황이어서 오늘도 만약에 빠진다면 17만 5천 원 전후에서의 어떤 방어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그렇다고 또 나쁘게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이닉스 17만 5천 원 정도 방어가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실적 딱 발표 나오고 직후라서 다양한 어떤 정보라든가 데이터들이 또 확인된 건 아니거든요. 아마 우리 증시 돌아가는 시간대에 조금 더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오지 않을까. 일단 나온 숫자만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오후 방송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한 내용 또 뒷이야기까지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